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A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월요일장이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네. 우리가 예상 그 이상으로 좀 흔들렸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휴일을 앞두고 있는 수요일장이 걱정되거든요. 네. 일단 월요일장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퐁당퐁당 징검다리 연휴의 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이슈를 이틀치를 이제 하루에 반영하는 좀 그런 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변동성에 대한 그런 좀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단순히 그냥 관망 심리만 있으면 좋은데 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네.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일단 좀 볼게요. 일단 뭐 그저께죠. 월요일에 우리 시장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좀 오늘 시장 전망을 할 때 좀 그 니케이 지수 선물 급락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장초반에 좀 니케이 지수가 이제 급락 출발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좀 동조화된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약세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었는데, 근데 그런 정도로만 끝나면 좋은데 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장에 오후장 들어서 이제 갑자기 좀 시황이 좀 급변하는 일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좀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면 일단 2차 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바이오가 혼조세를 보였고, 이제 반도체가 다시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반도체가 또 다시 이제 돌변한 것은 지난 거래일에 코스피를 외국인이 또 무려 1조 원 정도를 또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결국에 이제 니케이 지수의 급락이 장초반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이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오후장에 반영이 되면서 지수의 좀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이 중동 리스크는 간밤에 뉴욕 증시마저도 지금 건드려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장도 좀 녹록진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중국 관련한 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연일 좀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도 중국 관련주들도 이 시장의 어떤 무게에 좀 짓눌려 가지고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상당히 좀 이 시황이 변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흐름들.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 중에서는 일단 중동 리스크가 현재 지금 계속 좀 이제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어떤 관망 심리가 아무래도 거래가 좀 한산한 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좀 돌발 어떤 변동성에 따른 매도가 있더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지금 거래가 좀 한산하다는 측면들이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을 좀 야기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매크로 이슈를 우리는 하루 만에 반영을 해내다 보니 시장 자체에 좀 충격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장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시장 안에서 좀 잘 선방해주는 섹터 그 안에 2차 전지가 있더라고요. 2차 전지의 약진은 어떻게 살펴보세요? 그 2차 전지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9월을 리뷰할 때도 좀 군계 일학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9월의 마지막 날 역시도 좀 2차 전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속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좀 맹목적인 기대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면과 이제 좀 걱정되는 면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장중에 3%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시황이 오후장에 좀 돌변하다 보니까 종가상으로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는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바지 세 섹터 중에서 지금 당장 굳이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하면 단연 지금 2차 전지가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그런 쪽에 좀 수급의 효과가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그 이제 아래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또 지난 거래일,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장중에 무려 10% 급등하는 모습. 하지만 이제 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3%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2차 전지가 9월의 마지막 날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일단 유종 의미를 거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지난 거래일에도 좀 강했던 배경은 이거죠. 일단은 테슬라가 좀 상승한 훈풍에다가
지금 중국의 이제 CATL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사익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요즘에 중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잘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9월에 2차 전지 주요 종목의 등락률을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가 8월에도 좋았어요. 7월에도 괜찮았죠. 근데 9월에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죠. 9월에는 반바지 중에서 2차 전지가 단연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였는데 좀 세부적으로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자, 8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시가총액 최상위 1등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강했다면 9월 들어서는 에코프로머티나 포스코 퓨처엔 같은 2등주군의 네.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ETF를 보더라도 8월에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에 그쳤어요. 왜냐하면 1등주 위주의 상승이 전개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9월 들어서는 이 ETF가 무려 9%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등주군이 동시에 올라왔고 중소형주군이 받쳐주면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군집성이 네. 이제 확대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뭐 단연코 지금 2차 전지가 발군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진짜 확실히 그 네. 2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네. 논리에 의해서 9월엔 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2등주라고 보기에는 네. 또 너무 올라간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네. 생각 들어서 지금 그럼 2등주로의 접근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2차 전지 또한 여전히 유효한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추세와 수급을 보면은 또 천년만년 갈 것 같은 2차 전지 분위기인데 네. 제가 또 이럴 때 브레이크 잘 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2차 전지 그러면 3분기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2차 전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10월에도 기세를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보는데요. 주요 종목의 3분기 이익 전망을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기대감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지금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뭐 확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도 여전히 좀 감익 기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일단 전년에 원체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익 베이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주는 사실 그런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물론 변수는 있죠. 요즘에 시장이 아전 인수를 잘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잘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좋은 거를 아전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감지가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는 약간의 이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낙관적으로 2차 전지 앞으로 계속 간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분명히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익 전망치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익 전망치를 이렇게 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 어떤 이익이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하는 눈높이보다 좀 잘 나왔을 때. 이랬을 때는 야 이제 실적도 좋아진다라면서 기세를 더 붙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1등주하고 2등주까지는 지금 상당히 좀 군집성이 커졌어요. 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는요. 온도차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전고체 쪽은 뭐 그동안 시세가 좀 좋았지만 뭐 장비나 전해질, 음극재 좀 폭넓게 보면 뭐 동박까지 보게 되면 아직은 시세 연속성이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3분기 실적에서 2차 전지 쪽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 쪽으로까지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2차 전지는 중간에 굳이 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요런 이제 시나리오를 기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2차 전지를 할지언정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적 눈높이가 안 맞았을 때, 물론 이제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마저도 이 낮은 기대감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세요.
지금 또 이제 매크로 쪽에서 막 중동 리스크니 뭐니 해가지고 불거지면서 이제 매크로 쪽에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뭘 줄이냐는 얘기예요. 2차 전지죠. 왜? 단기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우라고 하면 기간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실적 시즌 전후에 세론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죠. 제가 뭐 투자에만 처음 시작할 때 6월, 7월 지난 여름에 2차 전지 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쪽에 포트에 좀 없으신 분들은 이걸 지금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스러운 구간이기도 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간 조정을 딱 받는 순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거치고서 다시 올라올 때는 그럼 뭐부터 올라올까요?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 중에서도 1등.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은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에서 연장선상에서 해석한다면 지금 1번 시나리오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시나리오긴 한데요. 예. 2번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를 좀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지금 구간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2등주 쪽을 제외한 1등주나 중소형주 쪽이 지금 가격 메리트가 이제 단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좀 접근 전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10월에 들어섰다 보니 실적에 대한 그 키워드를 좀 계속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될 텐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맞지 않는다면 시나리오별로 좀 포트 전략을 다시 한번 재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잘 나온다면 역시나 군집성으로 중소형 단까지 이 시세 온기가 퍼질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금 1차 1등주로 그러니까 좀 1등주 보면서 네. 시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네, 좀 그렇죠. 판단해야 네.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해 주셨고요. 시장 안에서 핫했던 쪽 네이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특징주로 볼 수 있을 텐데 자사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 4천억 원 규모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월요일에 4%대 급등 나왔다가 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이거 네. 반락하더라고요. 예, 뭐 시장이 오후장에 이제 급변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장초반에 이제 네이버의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는 상당히 장초반에 강하게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자, 네이버가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에 장중에 이제 4% 상승을 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이 121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거의 뭐 한 올 초에 121선을 돌파한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재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도 장중에 좀 같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네이버의 그 자사주 매입 소각에 어떤 그 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 총 발행량의 1.5% 규모, 그러니까 한 230만 주 정도가 돼요. 이거를 10월 이제 2일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오늘부터네, 오늘부터고요. 오늘부터 28일, 그러니까 배당락 기준일까지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연말에 그냥 소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4천억을 집행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4천억을 다 사고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 거래일에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용두사미가 됐지만 연말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수급적으로 분명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전 사실 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게 네이버의 최근 5년 동안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의아하실 거예요. 왜 안 올랐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네이버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앞으로 무슨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슨 뭐 실적 가시성이 뭐 관건이다. 뭐가 관건이다. 뭐 라인 뭐 매각 이슈 뭐가 관건이다. 항상 네이버는 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시는데 네. 정작 이 친구 성적표를 보게 되면은 5년간 지금 계속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기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탑 10권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이런 실적 기조 보여준 종목은 현대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왜 이렇게 이런 보여주는 실적에 비해서 형편없이 주가가
저평가돼 있을까? 올해도 지금 22%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예상 PER이 한 17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네. 최근 5년 내 최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어떤 그런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근데 진짜 우리 부장님께서 AI 소프트웨어 이제 네. 봐야 된다 했을 때 탑픽 중에 하나가 네. 또 네이버였었거든요. 그럼 여전히 그 탑픽은 유효하신가요? AI 소프트웨어라는 모멘텀이 네이버의 주가를 추세적으로 올릴 거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전 네이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실적 기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지금 안 어울리는 그런 구간에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실적 보여드렸잖아요. 자, 저평가 돼 있는 거 보여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주주 친화 정책까지 이제 끄집어냈죠.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지금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논리를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 화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쭉 줄 세우는 이제 그런 화면이긴 한데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등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자, 6월 달에는 또 이 중에서 제가 최선호주가 달랐죠. 네. 7월도 달랐죠. 8월도 달랐어요. 근데 9월 들어서는 이제 얘들 중에서는 제가 조금 이등주 쪽으로 잠깐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단에서 너 뭐 살래? 그럼 지금은 저는 네이버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객장에 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뭐 저한테 뭐 사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6월에 달랐고 7월에 달랐고 8월에 달랐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위주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네. 또 지금 네이버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오. 정도의 그런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하십니다. 네이버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유효한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거의 탑픽이겠네요. 네.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네이버 탑픽으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이제 부장님께서 강조 주셨던 섹터들, 종목들의 그 흐름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이거든요. 네. 확실히 로봇이 하반기 들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로봇주.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5%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장후반에 시황이 변동되더라도 상승폭을 제법 지켰습니다. 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래는 엔젤 로보틱스인데 뭐 전일에도 일단 뭐 3%대 상승 시도를 했는데 일단 9월 중순에 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 가격 레벨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로봇주 전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하방 경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실까요? 자, 두산 로보틱스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자, 여전히 하방 경직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간에 추세를 좀 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로봇주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요. 굉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일부 종목군 중에서는 지금 상승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로봇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로봇주의 기대 수익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로봇주에 관심이 많으신 건 아는데 지금 로봇주 아직 그런 모습은 안 나오죠. 그런데 최근에 로봇주의 어떤 흐름이나 추이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로봇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로봇주는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렌시스를 지난번에도 한번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 네. 여전히 같은 관점에서 지금 관심을 유지하도록 할 텐데 로봇주는 현재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크로 쪽에서 로봇 관련한 무언가 큰 어떤 간판이 떠올랐을 때 그랬을 때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로봇주는 지금은 저가 매수해 놓고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그 시간의 어떤 영역에서 분명히 해결되는 시점이 나올 거다 이런 좀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 관점 유효하고 네.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볼까요?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고 뭐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뭐 에너지 관련주, 뭐 해운주, 뭐 방산주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여러 어떤 매크로 변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면 뭐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네. 징검다리 연휴가 끝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좀 전열을 재정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 간밤 뉴욕 증시도 중동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말씀 주셨네요. 자, 여기서 우리 부장님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